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퇴사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 퇴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해야 하는데 회사가 놓아주질 않는 거죠. 새로운 사람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 주세요. 지금 회사 바쁜 거 알잖아요. 다음 달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도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면 손해배상을 운운하면서 못 그만두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손해 없이 퇴사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강제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만 출근을 마음대로 그만둘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가 마음대로 그만뒀을 때 퇴사일이 언제로 지정되는지입니다. 지금 2주 뒤에 그만둬야 해요. 그래서 2주 뒤를 퇴사일로 지정해서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업주는 이걸 꼭 오케이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도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 근로는 금지되기 때문에 출근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2주 뒤가 퇴사일이라 생각하고 퇴사를 하는데 실제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더 뒤일 수 있어요. 사용자가 오케이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주 뒤에 퇴사하는 거 오케이? 그럼 그때 끝입니다. 그런데 오케이를 안 하면 내가 출근을 그만두는 날과 실제 퇴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이 갈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퇴사일은 최대 언제까지 밀릴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일이 1년, 2년 뒤로 계속 밀리는 건 아니겠죠.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는 1개월 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오케이를 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개월 규정이 없다. 그러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이 더 뒤로 밀릴 수 있어요. 민법 660조와 고용노동부 예규에서는 임금 산정 기간이 2번 돌아야 된다. 2바퀴 돌아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임금 산정 기간이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죠.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따로 판단해야 해요. 그래서 1일부터 말일인데 내가 15일에 퇴사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15일부터 말일까지 한 바퀴, 그리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바퀴, 2바퀴 돌고 나면 한 45일 뒤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임금 산정 기간이 1일부터 말일인데 7월 15일에 퇴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은 2바퀴 돌고 9월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지금부터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퇴사해버리면 퇴직금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마지막 3개월 기간 중에 무단결근이 생기는 거죠. 이 예시에서는 45일, 마지막 3개월 중에 절반이 무단결근이 되는 거죠. 그럼 퇴직금이 거의 반토막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이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반토막 나서 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나 퇴직금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이 통상임금은 결근했다고 해서 줄어드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한데요. 그냥 외우세요. DC형 퇴직연금이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크면 마지막에 무단결근이 많이 있더라도 퇴직금의 손해는 없다. 그럼 어떤 경우에 손해가 있을까요? 일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고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지막에 무단결근이 있으면 퇴직금이 확 줄어듭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고 그 손해가 나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그 인과관계까지 다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증명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 혼자 주방을 보고 홀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겠다 하고 안 나와요. 그럼 주방 볼 사람이 없으면 식당이 운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빨리 주방 볼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업무 대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 무단결근 때문이다 라는 걸 증명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죠.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식당에서 갑자기 그만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100만 원 이상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라는 사업장에서는 내가 갑자기 그만뒀다고 해서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매출액이 갑자기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나의 무단결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시장 환경이나 계절적 요인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인과관계를 다 증명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퇴사를 꼭 빨리 해야 된다. 사업주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해야 한다면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열심히 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서면으로라도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두고 퇴사하는 등 최대한 인수인계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이직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설명드렸습니다. 왕노무사TV는 노동자 편파 방송이지만 무단퇴사, 그걸 저도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도 사업 운영해야 하는데 갑자기 막 그만두고 하면 운영이 어려울 수 있죠. 무단퇴사 관련된 상담은 굉장히 많은데 대략 9대1 정도? 진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만두는 사람이 한 1, 이유가 있어서 갑자기 그만두는 사람이 9 정도 됩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 대부분 괴롭힘과 관련이 있어요. 단 하루도 이 사업주와 같이 있기 싫어서 퇴사하겠다. 그런 경우들이죠.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 문제 없으니까 무단퇴사 하세요 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갑자기 그만둬야 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고 결정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